네, 반갑습니다. 서울의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특별히 오는 3월 말 공공재개발 선정 결과를 앞두고 있는 서울의 2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대상 주민 여러분,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 지금 오전 11시가 좀 넘었습니다. 저는 신길 1구역 지금 사무실에서 어제 오늘 특별히 또 어제 여러 LH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신, 또 불신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여타 형태로 뭐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신길 1구역 그 단톡방에 여러 관련된 질문 내용들이 오간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어제는 지방에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 중이라서 제대로 답변할 기회가 없었고 오늘 시간적 여유가 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들 몇 가지를 제가 선정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제 입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LH하고 SH,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제 두 곳은 시행 기관이고 정확히 이제 주체는 서울시와 이제 국토교통부가 되겠는데 여기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작년 9월달에 아시다시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모는 공공재개발 대상지를 후보지를 주민 참여에 통해서 10% 이상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어제 작년에 11월 4일 마감까지 해서 작년 9월 21일부터 약 45일 동안 공모를 했어요. 근데 이 공모를 할 때 이제 그 동의서를 다들 뭐 쓰셨을 겁니다. 여기 단톡방에 계신 분도 쓰셨겠고 또 아직까지도 여타 사정에서 못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저희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 약 57%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의서를 갖고 가령 향후에 그 사업 지정 동의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로 또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우리 신기록 단톡방에서 오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지난해 받았던 동의서 성격이 공모 참여 동의서입니다. 공모 참여, 공모를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예요. 그래서 공모 제가 이거 내용을 갖고 있는데 보시면 동의 내용 이거 보시죠. 여러분들 아마 이거 내용을 다시 작년에 썼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모 참여 동의서란 양식을 여러분들이 쓰셨을 건데 여기 중간에 좀 보시면 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 내용이 뭐냐면 공공 참여 사업, 기존 집행 사업비 청산 등 포함, 주민대표의 설립 운영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존 집행비, 그러니까 주민대표 회의를 설립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썼던 비용들을 정산하는데 동의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동의하겠다. 이 내용을 동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모참여 동의서가. 그래서 여기 이 동의서 어디 부위에도 뭐 LH나 SH 이런 부분이 언급조차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작년에 여러분들 쓰신 건데 그래서 첨부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년에 아마 쓰셨을 거예요, 뒷장에. 그리고 여기 뒤에 여러분 아마 다 쓰셨죠. 이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쓰시고 이렇게 서명에 아마 서명을 했을 거예요. 서명이 아니라 인주를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다들 와서 동의서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내용을 제대로 이제 숙지하지 못했거나 혹시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 계셨는데 이번에 저희 작년에 건 동의서와는 별개로 가령 저희가 3월 말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지금 뭐 2차 저희 1차는 이제 1월 15일 날 발표를 했고 2차는 저희 같은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정비구역 자체가 지정이 안 된 지역들은 2차에 발표합니다. 그게 이제 3월 달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추가로 이제 사업자 지정, 그러니까 LH나 S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는 이 동의서는 별개로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겁니다. 동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참고로 뭐 아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이제 재개발 사업 내지 재건축 사업은 재산권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형식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법, 도정법이라고 그러죠. 도정법은 절차법인데 이 절차에 준해서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절차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모 참여 동의서 이 부분은 도정법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정부나 서울시가 작년에 공모 참여 형식으로 사업지를 선발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실질적인 이제 법률적 효과가 나는 부분들은 사업자를,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를 공공기관, LH나 SH나 이런 공공기관이 지정하는 사실상 시행권을 넘겨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주민자치회의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여타 그 사정에 의해서 단독 시행으로 사업 시행권을 LH나 또 SH에 넘겨주는 그 시행 동의서는 시행자를 지정하는 동의서예요. 일종의 따지고 그게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왜 그러냐면 LH는 결국은 이제 조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합 역할을. 그래서 그럼 나머지 이제 저희 추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민대표회의를 가 설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의 내용이 주민대표 설립 운영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주민대표 회의가 설립이 된 겁니다. 사실은 단지 저희가 주민대표는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만이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품 속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돼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만 되면 사실상 주민대표회의는 설립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추진위원회를 좀 정비를 해서 이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주민대표회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 집행비 정산 포함 일부분은 뭐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사업지 발표했던 데 있죠. 8군데 1월 15일 날 그곳은 그런 데는 이미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거나 또는 조합이 설립됐거나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역입니다. 그들 지역은 이미 그 조합 설립된 과정에 또 조합 운영 과정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결국은 조합이 이제 해산되고 거기는 그리고 자기네들은 주민대표회의로 회의가 되고 그리고 그 시행권은 이제 LH나 SH로 넘겨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썼던 비용에 대해서 청산하는데 동의하겠다라는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공모참여 동의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 공모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든 동의서입니다. 동의서의 기본 취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동의하겠다. 그리고 사업 시행권을 조합이 아닌 LH나 SH 공공기관에 넘기기 때문에 그 대신 지금까지 썼던 비용들 아니면 저희 같이 이제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들은 주민대표회의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동의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동의서 아까 해봤지만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동의서 67%죠. 조합원수의 67, 토지 등 소유자의 67%, 그리고 땅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분의 1입니다. 전체가 2만 평이다. 그래요. 그럼 10,000평 이상이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만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서는 이 앞번에 저희가 작년에 받았던 동의서와 별개로 처음부터 진구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 이제 여러 이제 질문 몇 가지 또 하셨는데, 뭡니까? 1 플러스 1을 물어보셨어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이죠. 정확히 따지면. 1 플러스 1을 질문했던 분이 마치 자기가 하나 갖고 또 하나를 뭐 아들이나 딸 명의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초 이게 조합원 지위가 그대로 쓰게 되는데 그분한테, 그 조합원한테 플러스 1으로 1 플러스 1 한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현재 조합원으로 명시된 조합원의 이름으로 두 채가 가는 거예요. 아파트 두 채가 본인이 이제 그 여건 주거 재정 면적 여건이 맞았을 때 두 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한테 딸이나 아들 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단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두 번째에, 그러니까 플러스 원으로 첨부돼서 가는 그 아파트는 60평방미터 이하가 되는 겁니다. 60평방미터 이하. 60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작은 평수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입주한 후에 2년 이내에는 팔 수 없어요. 2년 이내에는. 그러니까 2년이 지나야지 이제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이제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내가 한 채 갖고 또 누가 뭐 아들이 한 채 가지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모두 두 채 다 가는 겁니다. 본인 명의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까지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조세 부분이, 이제 세금 부분이 요새 흔히 이제 세금 폭탄이라 그래서 요새 좀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가령 이제 1 플러스 1을 했을 때 아파트 두 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가령 그분이 어디선가 지금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뭐 좀 다른 곳에서 좀 전세를 내주고 살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일 건데, 가령 이제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살고 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살고 있다. 본인 명의로 살고 있다. 그러면 본인 명의나 와이프 명의로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세대원 명의로 갖고 있다 했을 때 1가구 결국은 3주택이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본인 지금 현재 한 집에, 집 한 채에다가 두 채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세 채가 되는 거고, 뭐 일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딴 데 불가피하게 이사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는 뭐 일시적 뭐 이주택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간에 불가피하게 이제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뭐 재산세, 종부세 뭐 등 해가지고 보유세 부분에서 엄청나게 지금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그에 따른 지금 불만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에 따른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등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다주택자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게끔 사전에 잘 준비하시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과는 별개로 이런 세금 폭탄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들, 조세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철회를 시킬 수 있는 국민적 어떤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조세 저항 운동이죠. 그런 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해서 국민들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이제 동일서 부분 이야기 드렸고, 그와 관련돼서 그 1+1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고, 또 나머지 또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이사 대책하고 저희 그 지난해 저희 공모사, 저게 공모 공공재개발 사업하고 다소 이제 오해가 있고 혼동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이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 과정 끝나고, 즉 3월 말 결과가 끝나고 이사 대책을 발표, 그러니까 이사 대책 아니겠죠. 4월이면 4월 대책 이렇게 발표했어야 맞는데, 지난해 공공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거 지금 이사 대책을 중간에 발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몇 분이 전화 오시고 그 전에도 저한테 쭉 질문했던 게, 자 2월 4일 이후에 신규 1구에게 전입을 하면,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청산 대상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어제도 답변 드렸지만은 저희가 지금 현재 2차 공공재개발 2차 선정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발표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선정돼서 발표돼가 제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저희는 작년 공공재개발 선정 기준에 의해서 9월 21일 권리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사 대책과는 무관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도 아니고 2월 4일 이후에 사더라도 그거랑 무관해요. 조합원 지위도 쪼개기만 아니면 그대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령 뭐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이제 보지만은 선정이 안 됐다. 3월 말에 2차 공공재개발 대상자에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는 2차 이사 대책의 영향권 내에 있는 거예요. 이사 대책 영향권 내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됐으면 저희가 갈 길은 이사 대책으로 해가지고 공공주도형 시행 방식으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민간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지금처럼 살 것이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런데 가령 저희가 뭐 선정 이번 3월달 선정되면 뭐 관계 없겠지만은,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선정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가령 공공 개발의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이사 대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어제 질문하시던 분이 2월 4일 이후에 가령 신규 1구역 내 집을 매수했을 때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은 충분히 아시고, 왜냐하면 아직 그 결과 발표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말에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선정이 돼버리면 저희는 되면 이제 관계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사 대책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아시고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잘 검토하세요. 저 말만 듣지 마시고 제가 제 입장을 이야기 드린 거고, 국토부나 서울시 관계기체에 물어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려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그제 최근 들어서 우리 그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돼서 여타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